입안에 갑자기 생긴 하얀 궤양, 말할 때마다 찌릿찌릿, 먹을 때마다 지옥같이 아픈 그거 바로 구내염이죠. 이거 생기면 일상 퀄리티가 그냥 박살납니다. 커피도 못 마셔, 김치도 못 먹어, 말도 덜하게 되고요.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죠? 제 주변에도 구내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만 피곤하면 어김없이 올라와서 참 괴롭다고 하네요.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말할 때 불편하니까 더 괴로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구내염이 살면서 한 번도 생긴 적이 없는데요, 혀를 씹어서 생긴 거 아니면 진짜 한 번도 안 생겼어요. 구내염을 한 번도 안 겪어본 두꺼비판만의 경험도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약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내염약 4종, 알보칠, 오라메디, 아프니벤큐, 페리덱스, 각각의 효과, 통증 강도, 추천 상황을 비교해 드릴 거고요. 절대 광고 아니고요, 많이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약만 바르는 게 아니라 체질에 따라서 구내염이 생기는 진짜 원인과 체질별 해결 솔루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약사로서 제가 평소에 꼭 챙기는 영양제 루틴과 구내염을 아예 예방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바르고 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구내염도 내 몸에 맞게 치료를 해야 빨리 낫습니다.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면 오늘 영상은 아마 인생 컨텐츠가 될지도 몰라요. 자, 본격적으로 구내염약 이야기 해볼게요.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구내염약 4가지는 바로 알보칠, 오라메디, 아프니벤큐, 페리덱스입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약이 진짜 빨리 낫고 어떤 약은 너무 아파서 쓰다 포기하게 되는지 실제 환자들 후기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알보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극약 처방이에요. 빨리 낫긴 해요. 그런데 바를 때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구내염의 제왕, 지옥의 물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강한 산성 성분인 폴리크레줄렌이 염증 조직을 완전히 지져버리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아픈데 그만큼 다음날 확실히 낫는 분도 많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아 범랑질에 닿으면 손상될 수 있어서 정확히 병변 부위만 콕 찍어서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쓰고 나서 뚜껑을 좀 잘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약성분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라메디, 이건 연고형 제품이라 쓰기 편하고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이 들어있어서 염증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바를 때 통증이 심하지 않고요, 하루 3에서 4회 정도 바르면 되고 식후에 면봉으로 살짝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뒤에 나오는 페리덱스랑 비교하면 살짝 좀 끈적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뒤에서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효과는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발림성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거, 페리덱스. 같은 연고형인데 오라메디보다 조금 더 산뜻하게 발리고요,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성분은 덱사메타손, 이것도 스테로이드인데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도포 후에 금방 음식을 드시면 안 되고요, 입안이 너무 마르거나 혹은 침이 많을 때는 살짝 침 조절을 해서 바르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오라메디랑 페리덱스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같은 연고의 형태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건조한 손등에 바르는 거하고 또 입 안에 바르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구내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2가지 모두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마지막은 아프니벤큐, 이건 가글형 제품인데요, 가볍게 쓸 수 있고 편하긴 합니다. 디클로페낙이라는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긴 하지만 즉각적인 치료 효과는 연고형에 비해서 다소 좀 약합니다. 초기 구내염이나 통증 완화 목적이라면 추천하고요, 심한 궤양이나 빠른 회복이 필요할 때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15ml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4가지 구내염 약국약 정리를 해볼게요. 빠른 치료, 그리고 통증 감수가 가능하다면 알보칠, 무난한 선택으로 오라메디, 그리고 추천 1순위 페리덱스, 가볍게 관리용으로는 아프니벤큐 추천합니다. 이제 어떤 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내염 매번 재발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체질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체질에 따라서 구내염이 왜 생기고 뭘 보충해야 진짜로 안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체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구내염, 똑같은 병처럼 보이지만 왜 생기는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두꺼비파미 체질을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눠봤어요. 이름하여 간편 체질입니다. 대대 체질은 식사량이 많고 BMI가 20 이상, 대소 체질은
식사량 많고 BMI 20 이하, 소대체질은 적게 먹고요. BMI가 20 이상, 소소체질은 적게 먹고 BMI가 20 이하. 이걸로 대충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 감이 좀 오시죠. 이 간편 체질은 여기에 영상이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대대체질, 대소체질은 공통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타입이에요. 입안이 쉽게 붓고 빨갛게 올라오고 통증도 센 구내염이 자주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열을 꺼주는 성분이 필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복합 미네랄,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려, 석결명, 대합 같은 조개 껍데기 생약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네랄 덩어리예요. 입안이 화끈하고 뭔가 좀 붓는 느낌이 자주 든다, 이런 분들은 미네랄 먼저 시작하세요. 약 바르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반대로 소대체질, 소소체질은 몸이 좀 냉하고 대사력이 떨어지는 타입이에요. 이런 분들은 입안에 움푹 들어가는 형태의 구내염이 많고요. 오래 좀 잘 안 낫고 잘 메꿔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열 때문이 아니라 구강 점막의 재생 재료가 부족해서입니다. 즉 피부 세포를 다시 채울 자원이 없는 상태죠. 이때는 콜라겐이나 단백질 계열의 보충제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발라도 낫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콜라겐처럼 채워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면 반드시 내 체질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하고요. 열이 많고 자주 붓고 빨갛게 올라온다면 복합 미네랄, 마그네슘, 열을 꺼주는 생약 조합을, 먹는 양이 좀 적고 몸이 차고 상처가 잘 안 낫는다면 콜라겐, 그리고 단백질, 대사 촉진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약이 아무리 좋아도 몸 안에서부터 균형이 깨져 있다면 구내염은 끊임없이 재발합니다. 구내염의 근본적인 치료는 당신의 체질 속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약사로서 실제로 챙기는 영양제 루틴과 구내염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내염 매번 생길 때마다 약 바르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이 되면 진짜 사람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약사로서, 그리고 평소에 구내염을 거의 안 겪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미리 막고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이 루틴을 만들어서 복약 지도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효과 본 사람들 정말 많으니까 구내염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요. 사실 이건 누구나 아는 기본이지만 진짜 실천하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수분 보충, 하루에 1.5에서 2리터 꼭 챙겨주세요. 구강 점막이 마르면 염증이 훨씬 잘 생깁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은 구내염 발병을 급증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호흡 5분, 산책 15분. 이것만으로도 입안 열감이 확 줄어드는 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양제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대체질, 열이 좀 많은 체질이에요. 저처럼 열이 많은 체질은 마그네슘을 위주로 하는 복합 미네랄 영양제 강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도 챙겨주세요. 구강 점막의 재생과 피로회복을 동시에 잡아주는 핵심 영양소인데요. 구내염의 1순위로 추천드리는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또 꿀팁은 눈 영양제를 챙겨주세요. 빌베리 같은 항산화제는 좀 서늘한 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구내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평소 복용량의 2배를 챙겨주세요. 이건 병의 기세가 커졌다는 증거고, 병의 기세가 세진 만큼 영양제의 양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반대로 열이 없는 손발 찬 사람들의 경우에는 홍삼 위주로 열을 올려주는 제품을 기본으로 콜라겐을 같이 챙겨주세요. 구내염, 약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약 선택, 체질 구분, 그리고 영양제 루틴까지 하나씩만 실천해도 구내염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구내염에 관한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